안녕하세요, 정비반장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7 지원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날짜가 2020년 1월 13일 지금 22시 30분을 조금 넘은 시각이고요. 이제 내일이죠. 1월 14일 24시, 그러니까 25일 0시를 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윈도우즈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1월 14일에 윈도우즈 7 지원 종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윈도우즈 7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 1월 13일에 이제 서비스 팩 1이 적용된 사용자들 기준으로 일반 지원은 종료됐고 연장 지원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일반 지원이 종료됐다는 거는 이제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공이 더 이상 안 되고요. 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특정한 코드가 뭐 보안에 문제가 있는 취약점이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윈도우즈 운영 체제 자체에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업데이트만 지원해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서비스 팩 1이 적용되지 않은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훨씬 그 앞이었던 2013년 4월 9일에 이제 기술 지원이 완전히 종료가 됐었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종료한다는 거는 이런 일반 지원에 대한 종료가 아니고 이제 일반 지원은 이미 종료가 됐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연장 지원에 대한 종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 종료라는 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 종료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윈도우즈 7 정품 이용자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컴퓨터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전화 문의를 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기업체에서 이용하시던 어떤 윈도우즈 7에 대한 원격 설치 서버 같은 각종 배포 오류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종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윈도우즈 7의 지원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당연히 현재까지 제공된 윈도우즈 업데이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더 이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윈도우즈 7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패치를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슬로베니아 소재의 아크로스 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제로 패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설 보안 업데이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안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윈도우즈 7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안 문제에 대해서 패치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기업의 인력과 어떤 구조적인 시간 투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겠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멀쩡한 윈도우즈 7을 놔두고 윈도우즈 10을 판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을 중단한다, 뭐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나쁜 거는 아니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7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출시한 게 2009년입니다. 정확히 이제 만 10년하고도 3개월이 지금 지났고요. 이 세상 어떤 공산품이 무상 AS를 만 10년 이상 하는 게 있나? 자동차도 무상 보증 기간이 3년에 6만 킬로죠, 보통. 뭐 그런 답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은 자금 2020년 1월 현재 지금 윈도우즈 7이 멀쩡하게 구동되는 운영 체제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따지고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만 해도 윈도우즈 비스타부터 도입된 UAC라는 기능이 있죠. 이게 점점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 윈도우즈 비스타 이후로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대한 보안의 핵심이 UAC에 있었습니다. 사용자 권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출시됐던 윈도우즈 NT 4.0 때 도입된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개선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윈도우즈 2000 이후로는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비스타 이후로는 UAC가 현용 윈도우즈 7이라는 운영 체제의 어떤 보안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윈도우즈 XP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계정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사용자가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최고 권한을
해가지고 운영체제에 내장된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윈도우즈 비스타 이후로는 이제 UAC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운영체제의 중요 기능이나 뭐 아니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사용자에게 이게 진짜 안전한 프로그램이냐, 네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맞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는 형태로 변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윈도우즈의 중요한 부분을 손대야 하는 어떤 악성 프로그램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대형 보안 사고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윈도우즈 7에 내장된 UAC에 대해서 뭐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키는 형태로 작동되는 악성 프로그램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정보 보안 영역에서 흔히 이제 제로데이라고 불리는 취약점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공격 기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나 보안 솔루션들이 이미 알려진 공격 기술이라면은 뭐 차단을 하거나 대응을 했겠지만 뭐 오늘 바로 발생한 새로운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응되지 않은 그런 공격 기법들을 이제 제로데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많은 유형의 제로데이들이 윈도우즈 7에 내장된 어떤 UAC를 우회를 하고 있고 그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특정 코드를 아예 패치할 수 없는, 패치가 되면 어떤 윈도우즈 7의 어떤 기능 자체가 동작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이 아예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너스 원데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공격 기술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점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윈도우즈 7에 대한 보안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윈도우즈 7에 내장된 웹브라우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최신 운영 체제인 윈도우즈 10에서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랑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웹브라우저도 내장이 돼 있죠. 윈도우즈 7은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가 단독으로 내장이 돼 있고요. 이제 별도의 웹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왜 문제인지는 이제 모드의 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이제 피로금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이제 하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4일 내일부터 이제 기술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악용하는 프로그램이 뭐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어떤 웹사이트에 코드 한 줄만 삽입돼 있어도 이제 마음껏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이고요.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가 이제 삽입된 코드를 실행해서 망가지는 구조 자체가 특히 다른 웹브라우저에 비해서 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7을 설치하고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를 설치하러 이동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공격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더 문제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보안상 취약한 부분들은 뭐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7이 지원이 중단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윈도우즈 7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물론 그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용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으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뭐 좀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명확히 이야기를 해서 사용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10몇 년, 20몇 년 된 차를 뭐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은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차를 안 타시는 거는 아니죠. 뭐 아직까지도 뭐 20년씩 된 옛날 뭐 소나타 2, 소나타 3 이런 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구형 운영체제를 계속 사용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당신은 운영체제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20년씩 된 자동차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와 지금 출시되고 있는 신차들의 안전의 문제는 확실히 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윈도우즈 7을 하실 입장이시라면은 어떤 보안적인 문제나 안정성 문제를 갖다 버리고 이용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윈도우즈 XP가 기술 지원이 종료됐을 때처럼 이제 마지막까지도 운영 체제를 바꾸지 않고 윈도우즈 7 이용을 고수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본인이 현재 문제가 있는 윈도우즈 7 운영 체제를 이용하면서 마치 나처럼 이용하면 윈도우즈 7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뭐 안전해요, 이런 헛소리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요 캡처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 포털의 뉴스 섹션에서 윈도우즈 7 지원 종료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제 PC 정비 관련직 종사자라는 분이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뭐 제로데이 같은 거 연구하는 이제 보안업계 종사자들이 전부 밥 팔아서 똥 싸먹으려고 월급 축내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보안업계 종사자들의 수만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블랙햇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돈 되는 자료나 정보 같은 것들이 발달려가지고 자기 컴퓨터로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좀 이런 헛소리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는 항상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 비용에는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정말 적은 분들이나 아니면 돈이 너무 없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뭐 컴퓨터가 펜티엄4를 이제 아직도 이용하신다, 혹은 그 이전 세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CPU라는 부품에서 뭐 PA, NX 아니면 SSE2 이런 명령어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세대 펜티엄4, 이제 노스우드라고 부르는 CPU나 아니면 1세대 펜티엄4, 윌라메스라는 이런 프로세서들 이전 세대의 CPU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어들이 CPU에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을 쓰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윈도우즈 7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뭐 최근에 이제 업무 호환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죠. 이런 리눅스 계열 운영체제 같은 거에서 이제 그래픽 운영체제 환경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저런 사양의 PC로 기존에 뭐 게임을 뭐 많이 하셨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고, 기존의 어떤 리눅스 운영체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었던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도 이제 오픈 뱅킹이 지원되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예전처럼 그런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업무가 가능해진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만 조금 되신다면 컴퓨터를 좀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서 이제 기업의 전산 관리자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7을 단시간 안에 막 교체하시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전산 관리자분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3년간 기업에 대해서 윈도우즈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처럼 그냥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유료 서비스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각 기업 에서 윈도우즈 7을 공급받으신 그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있죠.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다가 윈도우즈 7 ESU 프로그램을 문의를 해보시면 답변을 아마 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7의 중요 기능에 대한 어떤 보안 취약점들이 점점 광범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보안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 채널을 통해서 또 한번 추가적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윈도우즈 7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뭐 상황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될 말씀을 올릴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